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주말 사이에 변동성을 보이다가 현재는 61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동성을 일으켰는지 살펴보고 이번 주가 코인 시장에 2024년도에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왜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훨씬 아픈 상황인데 왜 이렇게 아프고 앞으로의 알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분들 중에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날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수요일 날 오게 되는데 코인 시장에서 석가탄신일은 좋지 못한 날의 상징과도 같거든요. 석가탄신일 근처에 하락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석가탄신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날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 석가탄신일은 약간 민 같은 건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2024년도 5월 14일, 5월 15일 공교롭게도 석가탄신일과 겹쳐있는 날에 파월에 연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금리나 QE, QT, 테이퍼링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티키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도 5월 15일 날 굉장히 오랜만에 이 거시경제 상황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장 중심축에 있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CPI는 이전에 CPI들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앞으로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께서도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석가탄신일 근처에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현재 다시 61점 중반대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하락, 그러니까 62K, 63K 근처에 있던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이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큰 폭의 하락이 있고 나서 아주 강력한 매도벽이 62K 초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를 만든 메터리얼 인디케이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말간에 몇 번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주말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되지 않을 때 비트코인을 하락을 시켜놓고 뒤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력이 존재하는 느낌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주말에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했고 뒤에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막고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보였었는데 움직임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특정 세력들은 주말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엄청나게 통제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를 경계하고 있는 세력은 분명히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천삼회상으로 봤을 때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롱 포지션이 모두 정리가 됐었는데 뒤에 슈 포지션이 61K 라인에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던 게 맞고 다 청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는 60K부터 61K 라인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고 위로는 63K 위에 아주 강력한 슈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더북상으로도 봤을 때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 라인을 지키고 싶어 한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펀딩 비율 히트맥 같은 경우는 리테일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알트코인 시장에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는지 그런 걸 심리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보시게 되면 아주 짜게 식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포에 쩔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2024년도 1월 달 이후에 대청산 이후에도 한번 있었던 모습이고요. 사실 이 불장이 오기 전에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렇게 리테일들이 얼어있던 게 아주 익숙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익숙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2023년도 10월 이후에 장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펀딩 비율 히트맵이 뜨겁게 달아올랐었는데 2023년도 10월 이전으로 회귀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때 장이 좋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베팅을 많이 할 텐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연치 않게 회귀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이게 기회가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변동성이 조금 예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로는 중요한 라인이 62K부터 64K 요 라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 새롭게 생긴 올타임 하이 요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뚫는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한번 불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아래로 봤을 때는 온 적은 없긴 하지만 53K죠. 53K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던 요 라인이 저항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올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봐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고래들은 61K 라인에서 61.2K인데요. 요 라인에서 신규 고래들이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래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새로운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목에서도 달아났지만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3월 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현재가가 마이너스 2.3%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1%니까 뜨겁게 올랐다가 뒤에 다시 3월 1일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알트코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 다음에 요 분배를 해줘야, 요 라인이 알트코인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라인인데 분배를 해줘야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보시게 되면은 GBTC의 유출량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가 된 이후로 가장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또 한 번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재차 상승 혹은 유입에 대해서 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은 문제가 없이 잘 펀더멘털 쪽으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트코인입니다. 제가 5월 7일 날 게리 겐슬러가 CNBC와 인터뷰를 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사기가 만연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얘네들이 집중 단속하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알트코인인데, 특히 게리 겐슬러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알트코인이 더 많이 아픈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알트코인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도미넌스가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방 구간이 있다 라는 게 일단 1차적인 문제고요.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말은 알트코인의 돈들을 흡수해 가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알트코인이 내려가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오르거나, 두 가지 모두 알트코인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시게 되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인데, 요 라인이 우리가 넉넉하게 봤을 때 조정이 아직도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고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내려간다는 말은 개별 코인들이 조금 더 아플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부르면서 이걸 견뎌야 되고요. 사실 조정의 구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어떤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 반감기 이후에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깊이와 조정의 길이에 얼만큼 오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이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 코인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이 가장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가장 큰 알트코인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더리움은 덴큰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 L2의 수수료가 싸지고 이더리움을 많이 써지지 않으면서, 보시게 되면 덴큰 업그레이드 이후에 다시 인플레이션 에셋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더리움이 세상 밖으로 새롭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문제는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는 가스피 자체가 너무나 급감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스피가 급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쓰지 않고 있고, 이더리움의 가스피가 싸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가격을 오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알트코인이 좋지 못하고 이더리움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돌이켜봤을 때는 좋은 매직 구간인 거, 그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코인을 어떻게든 잘 지켜야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동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이 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정을 견디고 어떻게 보면은 일부 물량을 덜고 밑에 사시는 것들,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견디다 보면, 너무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알트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표들이 떴을 때는 조정의 구간인 건 맞습니다. 당분간 힘들 것도 맞지만 돌이켜 봤을 때는 그 구간이 아주 좋은 매집의 구간이었던 것도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2024년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든이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하니까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대선에 관련되어 있는 자금들을 받을 때도, 도네이션 받을 때도 암호화폐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로 1호 서명을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서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런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미 유권자의 20%는 암호화폐 대선의 주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 유권자의 40%는 미국 대통령들이 암호화폐를 언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이 암호화폐가 갖는 어떻게 보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DCG의 선물조사이기 때문에 이 모집단 자체가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는 미국 시장에서, 미국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트럼프는 제대로 암호화폐 코인을 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M2 통화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기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고 나중에 지났을 때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하락장을 끝내기 위해서 글로벌 M2 통화량, 미국 대선에 있는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 하원에서도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대세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었을 때 흐름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원래도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매집 구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SOPR의 이평선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도, 현재로 봤을 때 자리는 아주 나쁜 자리는 아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 조정의 공간이 있는데요, 공간과 매우 유사한 위치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보시게 되면은 프로핏 로스 마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봤을 때, 단기 홀더들입니다. 단기 홀더들이 위에서 아주 누구나 다 돈을 벌었던 시기에서 급격하게 손실이 나는 구간이 되어 있고요. 팔게 되면은 단기 홀더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단기 홀더들이 12% 정도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과연 이 라인까지 내려오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일어날지는 봐야 되겠지만, 단기 홀더들은 아픈 상태가 맞고요, 손실이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자리가 맞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시장가 매수 매도 비율을 봤을 때도 아직은 매도 우위의 그런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지표를 보면 아실 거예요. 매도 우위지만 요 라인 어딘가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늘 돈을 번 구간이었다라는 걸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구간에 점점 더 많이 접어들고 있다. 확률적으로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사이클 상에서 장이 좋아지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뒤에 좋지 못한 모습을 한번 보였다가 아직까지는 이 불마켓 시그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사이클을 저는 굉장히 많이 추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아주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불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IFP 시그널스 불마켓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서플라인 프로핏을 보게 되면은 조금 안타깝게도 좋은 자리는 맞는데 조정이 조금 더 와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전체로 봤을 때 84%의 사람들이 아직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지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게 70%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맞으나 일부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지표나 온체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안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 요즘에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를 보시게 되면 반감기 이후에 이렇게 스파크가 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스파크가 튀고 뒤에 다시 안정이 되어가는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일부 안정의 구간에 접어들고 있고, 에버리지 마이닝 코스트 같은 경우는 80K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럴 때 불장의 초입이었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이 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요 라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별 코인으로 중요한 거 AI 관련돼서 아주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AI 코인은 믿지 않지만 AI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AI 내러티브는 앞으로 코인 시장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AI 하게 만들 것이고, 실제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AI 분야에 10조엔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어떤 걸 투자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I 내러티브가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5월 22일 날 어닝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어닝이 발표가 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닝이 발표가 되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팍 튀기도 하는데,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꺾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털고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엔비디아가 이 어닝 발표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꺾이든 뭐든 간에 AI는 이번 사이클에서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테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은 이상이 없고 알트코인들 조정이 오고 있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과거를 봤을 때 현재는 그러니까 매집을 해나가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코인을 어떤 식으로든 지켜낸다고 하면은 뒤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구간이고, 다만 이 조정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은 길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면서 우리는 AI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